네, 코로나와의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면역력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죠. 환신 17가지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삼 물론이고요. 동충하초 등등 몸에 좋은 거 다 들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요. 밤에 자다가 깨시는 분 있죠? 화장실 한번 가시려고 요거 저녁에 한 2알 드시고 자시면요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끝내줍니다. 네, 애국 기업이에요.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파격 2+1 행사합니다. 드세요.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국가는 어떻게 망하는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일본의 자살이란 논문의 교훈을 새겨들어야 한다. 1975년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의 한 편의 논문이 실렸다. 일본의 자살이란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일군의 지식인 그룹이 공동 집필한 문건이다. 필자들은 동서고금 재문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 대중영합이었다.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 엘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 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논문은 로마 제국 쇠락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잊은 도덕적 유민으로 변절됐다. 그들은 대지주와 정치인에게 몰려가 빵을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환심을 사려고 공짜로 빵을 주었다. 무료로 빵을 보장받아 시간이 남아도는 시민들이 무료해하자 지배층은 서커스까지 제공했다. 기원후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선 격투기 같은 구경거리가 1년에 93회나 열렸다. 그것이 날로 늘어나 4세기 무렵엔 무려 175일간 서커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 대중이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든다. 로마는 활력 없는 복지국가와 태만한 레저 사회로 변질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그것은 로마만의 일은 아니었다.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했다. 국가가 기계를 잃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로 치닫게 된다. 빵은 무상복지,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상징한다. 40년 전 논문을 다시 꺼내 정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는 근시안적 이기주의다. 증세를 거부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눈을 감은 채 당장의 목을 더 달라고 조른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서커스를 제공했지만 대한민국은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다. TV 채널마다 온통 트로트다. 20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절제심과 책임감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다.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 전략을 짜야 할 정치 관료와 엘리트들은 인기에만 영합하며 문제를 놓치고 있다. 결국 파기됐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빵과 서커스의 전형이었다. 고치는 신용만 하고 공무원 연금 파산의 구조적 원인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1600조 원이나 더 보태는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렸다. 야당은 국익 대신 공무원 집단들의 편을 들었고 여당은 야합했다. 야당은 공무원 연금으로 모자라 국민연금까지 포퓰리즘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였고 여당도 야합했다. 여도 야도 눈앞의 현재만 달콤하게 속이는 조삼모사의 정치 서커스에 열을 올린 결과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빵과 서커스와 같은 국가 자살 징후는 온갖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부작용을 알면서 세종시를 만들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목을 더 줄이는 역설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다. 집단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되고 당장의 목을 쟁취하려는데 떼쓰기가 곳곳에서 난무하고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도 중국의 팽창주의도 아니다. 병리를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 상실이 더 문제다. 망조가든 나라는 타살당하기 전에 스스로 쇠락하는 법이다. 국가 자살을 걱정한 40년 전 일본 지식인들의 경고가 무섭도록 절실하게 다가온다. 국가의 자살? 지구상에서 수천 년 동안의 국가의 흥망을 분석해 보면 내부적 요인으로 쇠락해지면
이웃 국가가 못 이기는 척 먹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을 국가 자살이라고 표현했고 100년 전 조선이 그랬고 현재의 한국도 너무 닮았다. 정치권은 스스로 이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아니 그들은 안 고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인데 이 국민의 불을 지르는 것은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나서야 하는데 지성이 있는지 답답하다. 4.19 때 고대 교수들이 먼저 길거리에 나서서 불을 붙였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우선 국회의원을 100명 이내로 확 줄이고 권력 특권 기능을 전부 없애야 한다. 시민 봉기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면 결국 총을 든 사람이라도 나서서 국가 자살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은 아니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지성인이 나서도록 널리 여론화해 나가야 한다.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속 비명이다. 울분일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치인들 때문에 망했다. 좌빨 때문에 망했다.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 전교조 때문에 망했다.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글을 쓴 분이 누구신지 글에 힘이 있고 내공이 있는데요. 글을 보통 많이 써본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엘리트이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문해춘추의 40년 전 논문을 끄집어내는데 일본도 끄집어냈고 우리도 이 시기에 끄집어낸 겁니다. 이 시기가 이 논문에서 국가의 자살이로 가는 길에 우리도 들어섰다고 이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도 동감합니다. 로마가 빵과 서커스에 망했는데 우리도 빵과 서커스에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커스를 이분은 트로트로 얘기했지만 트로트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서커스에 망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쏟게 하고 빵은 무상복지 등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보다 더 이게 표를 조작해요. 표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되도 않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자기 편들의 이익만을 내세웁니다. 대법원이 썩었고요. 국회는 이미 해산시켜야 될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어. 이럴 때 정치권이 다시 말해서 국회가 난장판이면 그거를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비리를 예를 들어서 단죄하고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안이 올라오면은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똘마니로 거듭나고요. 문재인의 똘마니로 심어놓으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대부분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똘마니가 돼서 5부잖아요. 5부는 각각의 권력을 분산한 게 5부잖아요. 3권. 에서 5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권력을 분산했는데 문재인이 임명해 놓으니까 다른 권력이 아니라 문재인의 하수인이 됐어요. 헌법재판관이. 되도 않는 검수완박에 대한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국회 못 믿죠. 사법부 못 믿죠. 5부가 헌법재판소고 그 다음에 하나가 선관인데 헌법재판소 이번에 못 믿겠다는 게 나왔죠. 선관이 진작에 부정선거 연루돼서 못 믿죠. 이제 행정부 하나. 윤석열 대통령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5부 중에서 하나. 그럼 6부 하면은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6부 언론까지 쳐서 싸그리 다 못 믿는 나라가 됐어요. 간신히 그냥 실오라기 잡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빵과 서커스를 부리지 않고 인기가 떨어져도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고요. 인기가 떨어져도 3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 나머지는 부 자체가 썩었어요. 행정부 말고는 국회, 개망난이죠. 사법부 썩었죠. 헌법재판소 썩었죠. 선관위는 도둑놈들이죠. 자, 이거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여기서도 이 글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 그렇다면 군대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2023년 이 대명천지에 무슨 놈의 쿠데타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믿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줄 데가 없으니까 군이라도 일어서야 된다. 그게 군이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일어나게 불을 지펴야 되는데 누가 지펴야 되느냐? 엘리트가 지펴야 된다. 대학 교수들 니네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4.19 때는 고대 교수들이 앞장섰다. 불을 지폈다. 지금은 대학 교수들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글에 아주 100% 절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유튜브로만 이렇게 떠드는 게 비겁한 사람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재혼한 거죠.
달콤한 결혼 생활에 큰 용기를 못 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이럴 때 진짜 호롤단신이라도 입이 아닌 행동으로. 행동은 뭐 아시죠? 뭐지, 이렇게 집회하고 뭐 이 정도 행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안 통하니까. 집회도 그 정도 집회에서 되겠느냐. 뭔가 물리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와 만세나 부르고 함성 지르고 문재인 감옥으로, 이재명 감옥으로 외쳐본들 소규의 경일기예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거는 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외치죠. 유튜브에서 댓글 달면서 외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통감합니다. 저의 무기력감, 저의 비겁함 통감합니다. 좀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한 명의 의인이, 한 명의 안중근, 한 명의 의인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면 불이 지펴질 거예요. 그 한 명의 의인이 이봉규가 못 돼서 송구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데요. 우리가 혼자는 못하면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할 수 있죠. 우리가 힘을 보태서 이제 국회를 이제 점령하고 뺑 둘러싸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국회의원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 혼나게끔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서 간담을 서늘하게 쫄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판단 못하게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을 에워싸고, 비겁한 국힘당도 에워싸고, 간담을 서늘하게 국민의 힘을, 뭐 이것들은요, 공천권만 있으면 저 영남에서는 국힘당이 다 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되고, 서울에서도 뭐 그렇게 저렇게 지역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요. 떨어뜨려줘야 돼요, 우리가. 호남에서도 민주당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옵니다. 떨어뜨려주고, 수도권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떨어뜨려주고, 강남 3구에서도요, 비겁한 놈 떨어뜨려줘야 돼. 거기에 무소속을 당선시켜야 돼요. 무소속 열풍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안 됩니다, 이도록. 표로도 심판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뭔가를 합시다. 참 이봉규 비겁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장렬히 진짜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길을 모색해보죠. 우리가 안 돼요, 이대로는. 국가가 자살로 가는 길인데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방법을 모색해볼게요. 비겁하지만 비겁한 대로, 알량꼴량하지만 알량꼴량한 대로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